안녕하세요, 율렉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코드를 좀 더 세분해서 분리하는 작업을 설명할 건데요. 지금까지 만든 거 가지고도 웹 개발할 수 있고, 사용자가 원하는 업무를 여러분들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 세밀하게 쪼개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기업형으로 만들 경우에는 기업형에서는 수많은 개발자들이 자기 업무를 좀 분담해서 프로그램 만들게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코드를 더 세분하게 분담하게 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또는 그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구체적인 구현 방법은 다음 시간을 빌려서 하나씩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웹 프로그램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그 서블릿 가지고도 충분히 웹 프로그램 만들 수 있어요.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이용해서 쿼리를 만들어서 사용자에게 문서를 만들어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 서블릿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다가 이걸 좀 분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걸 컨트롤러, 그 다음에 이걸 뷰라고 해서 중간에 컨트롤러가 모델을 만들고 모델을 뷰가 소비하는 형태로 만들었어요. 이때 한 번의 분리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분리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죠. 문서를 출력하는 것에 대한 그 부담이 아무래도 페이지 기반으로 만드는 게 훨씬 더 부담을 줄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눈 거고요. 그럼 얘가 하는 일은 뭘까요? 그렇죠. 사용자의 응답을 처리하고 그 출력에 대한 내용을 얘한테 위임하면서 출력을 주도하는 녀석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컨트롤러라고 했는데 중간에 업무를 처리하는 부분들은 얘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계정을 가지고 직접 연결해서 쿼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쿼리를 실행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얘한테 보냈었는데 이때 얘가 담당하는 것은 사용자 입출력을 담당하면서 그 다음에 업무 처리도 얘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델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이런 모델은 여러분들이 혼자 개발하고 혼자 서비스하는 경우는 이렇게 하는 모델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2명, 3명 늘었다고 합시다. 일은 촉박하고 우리가 업무를 분담해서 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거를 여러 페이지를 너는 3페이지 만들어, 난 2페이지 만들게.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이렇게 만드는 게 어떻겠습니까? 경험이 좀 많은 사람은 업무 쪽을 맡고 경험이 좀 적은 사람은 사용자 입출력을 맡는 거예요. 왜 경험이 많은 사람이 업무 서비스를 맡냐면은 실질적으로 만약에 결제를 한다고 합시다. 결제 업무를 담당하는데 결제할 때 되면은 마일리지도 있고 그 다음에 결제할 때 사용되는 다양한 그 포인트 제도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실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사용자 입력을 또는 출력을 이렇게 실수하는 것보다 업무에 대한 데이터를 잘못 반환하거나 이럴 경우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업무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이쪽에선 단순하게 입력받은 것을 이쪽에 리턴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쪽에선 실수에 대한 부담이 확실히 줄어들 거고 이쪽은 경험이 있고 업무를 잘하는 사람이 이쪽 업무 서비스를 만들게 되면은 훨씬 더 분업이 잘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의 업무 서비스는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다음 버전 만들 때 예를 들어서 화면을 좀 바꾸거나 이쪽의 내용을 좀 바꾸려고 할 때 그쪽에 얘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훨씬 더 이쪽을 좀 변경하려는 것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업형에서는 이거를 직접 만드는 것보다는 이렇게 서비스 업무를 분리해서 만드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다면 업무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실제 사용자 요청하는 단위가 업무 서비스 단위예요. 사용자가 요청할 때는 어떻게 요청합니까? 이렇게 요청하잖아요. 저는 계좌 이체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 요청의 행위는 버튼이라든지 어떠한 선택 박스라든지 이걸 통해서 행위가 이루어질 거고 계좌 이체 버튼을 누르면 그것이 업무 서비스가 되는 거고 그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얘가 담당하는 거고 얘는 그 업무의 요청이 오면 바로 이쪽으로 전달하고 걔 결과를 받아서 그 결과를 문서로 만들어 주는 거죠. 이렇게 저희는 나눠서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혼자서 만든다 그렇게 나눌 필요는 없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재사용하거나 또는 이쪽만 변경하는 일이 따로 있다. 그럴 경우에는 나눠도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다. 나는 그냥 만들면은 다음에 재사용하는 거 없이 통째로 갈아엎는다 라고 하면은 그냥 합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녀석을 활용을 할 때 이 데이터베이스의 SQL문을 저희가 여기서 만들어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는데 그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을 숨기고자 할 때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업무를 처리하는데 나는 자바만 이용했으면 좋겠다. 얘가 내가 SQL을 알아야 되고 또는 DBMS가 다른 DBMS로 바뀐다거나 또는 DBMS가 아니라 우리가 요즘에 그 파일 처리를 많이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그 파일을 이용하는 형식이다라고 하면은 업무를 서비스하는 데 있어서 자꾸 데이터 소스가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얘가 신경 쓰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은
데이터 서비스를 책임지는, 그리고 데이터 소스를 숨기는 그런 계층 하나 더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난 자바만 쓸 거야. 그리고 난 데이터가 뭐가 어디에서 가져오는지 관심 없어. 그냥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녀석을 담당해 준 녀석이 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은 또 나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업형에서는 이렇게 입출력을 담당하는 부분, 컨트롤러, 그 다음에 업무 서비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실제로 데이터를 조작해주는 그런 레이어를 나눠서 만드는 경우가 일반적인 형태예요. 일단 여러분들은 이 계좌에 처리해달라고 하면 업데이트를 두 번을 여기서 하겠죠. 한쪽에서는 계좌에서 금액을 까고 한쪽 계좌에서는 금액을 올리는 작업을 하나로 묶어서 처리할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두 개 이상의 업무로 이루어졌지만 사용자 요구하는 단위는 이 단위이기 때문에 이 트랜잭션이 두 개의 문장을 실행하다가 한쪽만 실행하다 깨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트랜잭션 처리하는 방법도 이 업무 로직을 구현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저 뒤에 가서는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게 될 겁니다. 저희가 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이런 게 이제 껴들어가게 돼요. 데이터 서비스를 해주는 이런 DAO 같은 경우에는 SQL문을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작업을 해서 이쪽으로는 자바라고 한 형태로 데이터를 제공해 주게 될 거고, 그때 자바로 제공해 주는 그 데이터 객체는 저희가 엔티티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개념화된 데이터 또는 구조화된 데이터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녀석 제공해 주게 되고요. 이쪽에서는 업무를 처리해 가지고 그 녀석의 업무 결과를 이쪽에 전달하게 되면은 그 결과에 대한 데이터를 모델이라고 하고 그 모델을 여기다가 심어서 사용자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모델, 뭐 엔티티, 서비스 레이어, 그 다음에 DAO, 데이터 액세스 레이어, 그 다음에 컨트롤러, 뷰, 이렇게 저희가 코드가 이렇게 나눠져서 사용되는데 이 코드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이 구분되는 그 경계가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나눠지는지를 제가 설명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여러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뭐 나는 비즈니스 로직을 따로 빼지 않겠다, 나 여기서 다 처리하겠다, 이런 로직이 틀린 거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난 데이터 서비스는 여기서 다 하고 그냥 여기서 업무 서비스를 DAO라는 걸 따로 두지 않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것들에 직접 여기서 처리하겠다, 이런 모델로 가져가 상관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런 계층을 가져가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수업할 때는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운영할 때는 다양한 방법 선택할 수 있지만 저희는 공부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기업형에서 쓰는 형태의 이 모델을 기반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시간부터는 이 구조를 기반으로 이제 프로그램 만드는 그런 수업을 하겠지만 일단은 이 방식으로 먼저 구현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방식으로 하다가 DAO라고 하는 것을 분리하면서 저희가 DAO를 분리하는데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스프링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게 될 거고요. 그 스프링한 녀석이 원래 어떤 목적으로 도움을 주기 시작했는지 그것도 알게 될 겁니다. 자, 지금은 JSP에 관련된 그 수업 시간이다 보니까 일단 요거부터 저희가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서 컨트롤러에서 서비스를 분리하는 그런 계층 하나 더 추가해서 이걸 이용해서 프로그램 만드는 방법을 쓸 거예요. 일단 개념적으로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나눠지는 것이 어렵다, 또 코드가 분리되니까 복잡해 보인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먼저 이해하셨다면 그 필요성에 맞게 좀 불편하더라도 그런 식의 구조를 갖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서 갖고 있는 그 업무 서비스를 분리하는 방법을 하도록 할게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